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테니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소주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저녁에 손님이 없네요. 낮에는 손님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요즘은 낮에 만나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레트로 분위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연인 커플들이 이제 도중에 나가는 경우가 오늘은 좀 있었고, 오늘은 인드라가 매출은 전반적으로 낮았어요. 예, 낮에만 있었고 저녁에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매출이 적어도 인드라가 오늘은 좀 힘들었는데,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오늘은 되게 신경 쓰이는 손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병을 깬다든지 소주병을 깼어요. 바닥에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잔뜩 쓰레기를 막 그냥, 예, 그런 손님들, 그다음에 병 깨는 분들. 그리고 이제 혼자 오셨는데 그냥 전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듣기가 싫어요. 제가 그 목소리가, 예, 그런 분들. 하여튼가 오늘은 참 특이하게 별로 이렇게 인드라가 이렇게 상당히 인드라에게 좀 부담을 주고 힘 빠지게 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았던 그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오늘 좀 장사를, 손님이 한 1시간 동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님 어서오세요. 가끔도 인드라님 단톡 공지 올리실 때 모스부어 같이 3번 올리시는 거 어떤가요? 카톡. 3번 올리면 바로 방송한다고 할 수 있을 듯. 이렇게 한 번 공지하지 말고 여러 번으로 하라 이거죠. 어쨌든, 예. 참고하겠습니다.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네. 자, 방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방송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78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6월 26일 인원리 설명해보자. 78 만족, 21 성공, 1 영성, 한국정쟁 72주년, 미국소리방송 BOA 워싱턴톡, 미 국방수권 수정법안, 아침한개 100년 전 TV, 워커 중장, 진메달 김경일, 이런 제목입니다. CFR 라토 VOA 워싱턴톡 미국 문전비 인권청문회 설명하라. 78 만족하고 21 성공하고 1 영성이다. 김경일 사이다팝 워커 중장, 100년 전 TV 미국의 방송 VOA 한국전쟁 72주년 미국 국방 수권법안 수정안, 아침한개 100년 전 TV 임승호 진메달 전월세 전환율, 시즈오카 오뎅집 전주 막걸리 골목, 한국 음식은 전북 전주가 최고다. 뭐 이런 여기고요. 시원한, 터닝 포인트 뮤직, 사이다 팝이다. 그냥 방송할 때 인드라처럼 뭐 작업할 때, 나타샤처럼 뭐 그림 그릴 때, 그냥 옆에 공부할 때나 이렇게 옆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듣는 음악들 있잖아요. 신경 써서 듣는 음악이라보다 흘려 듣는 음악, 그런데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박사 태풍 3호 한국 직접 가능성 이번 주 장마전선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중부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주는 내내 주말까지 소박사 의견에 따르면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장마 같은 장마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 내내는 이제 우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습관이 좀 있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이면 모임이나 식사로 오는 듯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직까지도 회식, 회식의 열정, 소비 열정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점점 강도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그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네, 가뭄 해갈. 태풍 3호야.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내기하는 거나 유럽하고 미국이 좀 다른데 6.25 전쟁의 72주년. 근데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문전비 파시오 정권, 자유 파시오 정권 시절에는 6.25 전쟁 때 특별히 챙겼었나요? 기억이 없는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걸로 저는 아는데, 이제 성렬형 정부가 들어서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6.25, 그 다음에 이제 반정부당 우상호도 말까도 되지. 이제 나 이제 10년 차이는, 예, 상호야, 이제 10년 차이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않냐? 나이 차 얼마 안 나잖아. 상호야, 네가 그래도 그 6.25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반갑네. 예, 그런 일 많이 해. 참석해야지.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근데 이제 딱 분위기가 어제까지 이렇게 해서 딱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오전까지만 해도 뭔가 성렬형이 나토 간다는데, 성렬형이 국민 지지,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나토 회의에 가는데 옆에 이렇게 한국의 찌라시들이 쌩 난리를 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럼 이게 국기본 지시냐? 국기본 지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소리 방송 자체가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미국의 소리 방송,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뭐 블룸버그, 뭐 이런 데서 혹은 뭐 통신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냐, 지금 방통위원장, 한국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네들의 수준 낮은 저열한 언론 공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큰 뜻 품고 국민 지지 받아가지고 나토 가서 하셔야 되는 성렬형 앞에도 그렇게 땡판 치는 맥로 애들이 누구냐 이거야, 내 말은. 찌라시들이야. 감히 이게 방통위원장 믿고 지금 하고 버티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이다 뭐다 지금, 뭐 KBS 사장이다, 엠빙신 사장이다, 그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네이버 다음 이쪽 애들도 지금 문전비 때 다 불려갔잖아, 청와대로. 이네들 합방 강아지가 밥 무서울 줄 모른다, 뭐 이런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테니 빰미 아베빠 지시, 변어벙, 변어준이 아니라 이제 변어벙으로 하겠습니다. 변어벙. 반미, 이거 좌우이 파시스트면 변어벙이잖아, 변어벙. 그래서 뭐 나토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서 성렬형들어 기시다한테 기죽어라, 문전비처럼 딱 문전비가 그 누구야, 아베한테, 반쪽 아베한테 탁 90도 잘하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해다 주기를 바라는 건가? 반쪽 아베들은? 반쪽 아베들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당 가가지고 성렬형과 기시다가 만나는데, 성렬형이 문전비처럼 탁 공손하게 딱 이렇게 하고 기시다한테 90도를 잘하기를 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쇼를 한국의 반쪽 찌라시들에게 지시한 건가? 변어준? 변어범? 좌우 파시스트라게? 이건 구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들아 장담할게요. 오늘 어제 새벽부터 오늘 오전까지 인드라가 또 이렇게
CFR 딱 동양 얘기하니까 또 그새 연합뉴스다 뭐다 이렇게 논조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논조가 바뀌었어요. 인드라가 딱 감을 잡고 있다 이거야. 너네들. 성예령이 나토 정상회담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문전비처럼 문전비 자이파쇼처럼 응? 아베 딸랑이 문전비 자이파쇼처럼 성예령이 기시다한테 이렇게 90도로 절하기를 바라냐 이거야. 어? 한국의 찌라시들아, 변호범 찌라시, 자이파쇼, 자위파쇼 찌라시들아. 그럴 일은 없다. 장담하겠습니다. 자, 천하 전투에서 마틴 대령은 바축가를 들고 전차와 싸우다 사망했다. 이 현장에 있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있던 그 미군들이나 이런 사람은 정말 싸웠죠, 북한군과. 그러나 이제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빅토 루스차일드 라인 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련에 정보를 넘기고 중공군에게 정보를 넘긴 거, 그렇게 한 거죠. 얘들아 그거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커 중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워커 중장이 누구냐? 워커힐. 워커힐만 생각하시면 돼요. 워커 중장. 워커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그리고 죽었죠. 훈장 받고 죽어서 훈장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0년 전 TV 아주 좋아요. 한국전쟁과 국군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주 좋아요. 북한 순천, 박천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100년 전 TV 좋아요. 그 다음에 VOA 미국에서 방송 한국전쟁 72주년 아물지 않은 상처 미군 실종자, 이렇게 산 사람은 물론이요 돌아가신 분들까지 유해까지 악착같이 챙기는 게 미국이다. 반면에 문전비 자이파쇼 정권은 살아있는 국군포로 외면했죠. 이 문제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 국군포로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존하신 국군포로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성렬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군포로 분들과 독대에서 오찬을 하든 점심 식사를 하시라 했더니 무슨 공무원들이 성렬형하고 점심 먹으면 부담을 갖는다. 인드라 얘기에 반응해서 중앙일보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성렬형하고 점심 먹자, 성렬형이 이렇게 제안했더니 공무원들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불안감이 있다. 아니 국군포로가 뭘 잘못했는데 성렬형하고 소통하면 좋죠. 국군포로가.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0문 어쩌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워싱턴 추모의 벽 한국전 참전 4만여 명 이름 새겨. 그래서 현충원에도 우리나라도 저런 4만 명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명단을 다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돌아가신 국군포로들 하나하나 추적해서 그 이름을 국군포로 추모비 이런 것들을 현충원에 모시고 그 유족분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전 참정하는 4만 명을 일일이 다 명단을 다 기획했는데 한국에는 그 명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있나요? 저는 있다면은 예, 현충원에 예, 그런 명단들이 예, 공개되고 이렇게 딱 기념비로 이렇게 딱 하기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국군 포로 분들, 예,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서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 살아 돌아오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국군 포로들에 대한 처우, 유족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 가족협의회가 이런 것들이 결성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수권 법안 미한 확장 억제 예한 국채화 미국 국무부에서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요 논란이 많아요. 예, 트럼프 때 망가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교, 동맹 외교가 바이든 형 시대에 복원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걔는 그냥 그런 애니까 트럼프는 논외로 하고, 여태까지 바이든 형은 왜 북한 인권 특사 같은 거 안 했냐. 문전비 때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문전비 탓이야. 문전비 자유파시오. 미국이 국유본이 지시하는 것과 별개로 응?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형하고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하고 이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래라 저래라 바이든 형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느니 어차피 그런 것들에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느니 아예 정식 대사도 임명 안 했던 거예요. 성년형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서 바이든 형이 인권 외교를 본격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문전비 자유파시아 정권 때 내내 실정했던 북한 외교,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형이 뭐 했냐? 아니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왜? 문전비 자유파시오, 이 트라베파 문전비 자유파시오 정권 때문에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성유형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 대사 되고 되니까 도대체 대북 관련해서 바이든 형의 구체적인 무슨 정책이 뭐가 있냐, 이런 냄비기질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다 이제 미국 국무부가 드디어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그쵸? 문제비 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까랑님, 대놓고 눈 흘기며 천안 유족들 무시하던 돼지 아줌마 생각나고, 세월호 그 돌아간 거기에다가 문전비가 뭐 고맙다 뭐 이렇게 썼잖아. 그런 애들이죠. 누리호 때도 막 그냥 이벤트 쇼하는 듯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현장 관계자들을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이 문전비죠. A4 용지. 프랑스 부통령 앞에서 A4 용지 읽었던 문전비 외교왕. 자, 혼밥 문전비. 중국에서 또 혼밥 먹었잖아, 문전비가.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인드라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너무 지나치게 반정을 전략으로 삼는 것은 파시즘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걸 인드라가 그래서 친미가 전략이고 반정은 전술이다. 반일도 전술일 수 있어요. 전략이 돼서는 안 돼요. 문전비는 반일이 전략이었잖아. 잘못된 파시즘이다. 반일 파시즘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중도 파시즘일 수 있는 것은 전술이 아니라 전략으로 갔을 때 반중은 파시즘이 됩니다. 또 인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했죠. 지금은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예, 그 신냉전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안 된다. 그것은 자위 파쇼, 변어범 이런 애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랑님은 왜 손흥민이 웃죠?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왜 손흥민이 이름 호명되나요? 왜? 화랑님. 어쨌든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뭐냐면 예? 이전까지 문전비 자유파쇼 때는 없었던 구체적인 이행안에 대해서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고하라 이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트럼프가 반쪽 정원 만나서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당시 미국 민주당이 다수였던 미국 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외국 정상 특히 반쪽 정원 만나서 뭘 얘기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보고해라 의회에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보고해라. 바로 그러한 만약에 미국 의회가 미국 민주당이 다수였던 의회에서 트럼프 너 여기에서 뭐 일일이 보고해. 그걸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싱가포르 어쨌든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딱 트럼프에게 강력하게 헛소리 말고 딱 미국 헌법과 미국 외교 정책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트럼프가 원칙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반쪽 정원이 거기에서 쇼크를 먹은 거죠. 이게 전말이에요. 만약에 미국 의회에서 미국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이 트럼프나 문전비 얘네들은 반쪽 정원하고 손잡고 주한미군 철수니 뭐니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태까지 성렬왕하고 바이든 형이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방수법안에서 구체적으로 결과 보고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 관료, 그러니까 한국은 그리고 미국 관료들은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보고해야지. 정상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억지력을 갖춘다고 바이든 형하고 성렬행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뭐 6개월마다 보고해. 이렇게 된 거야. 국방수법법안이 실행인 거죠. 굉장한 거다. 그거 화랑님 경기 패배해서 심란한데 손흥민 선수 어디 있어? 이렇게 문전비 이벤트.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됐어? 그냥 입 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전비나 트럼프는 입 터는 걸로 했잖아. 실제적으로 하는 건 없고 입 터는 걸로 뭔가 이렇게 무슨 럭비공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깽판 놓은 게 문전비와 트럼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분명한 경고 메시지자 미국 핵미사일 부대 반쪽정은 김정은 화성 15 사진 띄워놓고 북핵 전략 회의 이런 건데 이 아침한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동맹을 관리한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이 아침한 개가 주목하는 것은 두 분의 이 전략 회의를 주도했던 그 두 분의 그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의 이력들을 추적하는 것이 아침한개 님의 아주 좋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침한개 동영상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교수들 이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FR 국제주의 및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그램부터 G7, 나토 그리고 서방의 미래 G7과 나토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테스트하기보다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 헌장에 근거한 국제 시스템의 기본 규칙을 옹호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 많은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구도보다는 이게 냉전 구도거든요. 말하자면 이러한 구도보다는 유엔 헌장에 기재된 주권과 주권 침탈 이러한 이슈로 접근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 간극을 넓힐 수 있고, 그죠? 중국은 현재 어디까지나 주권 침탈 뭐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게 지들에게 유리하거든요. 그 스탠스가 그런 면이 있고, 이러면은 중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간극을 넓힐 수 있고, 또한 주권 침탈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가 응원하는 명분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권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동맹이란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맹 외교의 가치를 부상시키는 1타3피의 그러한 CFR 논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6.25 용사님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통일 때 북한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난민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 국제법상 난민이란 두 가지 관점 둘 다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도기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연방제를 얘기할 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대 홍콩식으로 대한민국이 비유하면 대한민국이 중국이 되고 북한이 홍콩이 되는 이러한 양상의 연방제가 당분간 불가피하다. 그 독일에서 통일할 때 서독과 동독의 예를 보듯이, 그래서 통일 시기에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인드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2025년 뒤가 되면 그 토지 소유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현재 통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헌법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준비기, 통일을 위한 준비기를 가지는 차원에서, 과도기 차원에서 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맞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만약에 그 휴전선이 열리고 즉각적으로 통일되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혼란이 온다 이거죠. 그보다는 서로 약혼식, 통일도 약혼이 필요하다 이거죠. 곧바로 결혼하는 것보다, 그럼 금방 찢어질 수 있어요. 갈등이 심해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싶어요.
연방제라는 표현은 부담감이 있잖아. 이게 오해된 여지가 고려 연방제다 뭐다 해서 저는 그냥 통일 약혼식이 중요하다. 통일 약혼. 예? 통일 결혼이 있고 통일 약혼이 있다. 통일 약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통일 약혼을 왜 하냐? 남북한의 법 체계, 헌법 기존의 법 체계를 바꿔가고, 예, 이런 뭐 난민이다, 국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예, 재조정하고, 그 다음에 인드라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건 미국식으로 상하의원, 상원, 한국의 대한민국의 의회는 상원은, 예, 전국을 다 커버하고, 뭐 하원은 남북한에 따로따로 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 약혼식이 필요하다. 과도기 때는 이때 이제 난민이냐 뭐 이걸 뭐 국민이냐 이런 것들도 다 논의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같아서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뭐 그저 지금, 예? 반적 정원 정권은 괴뢰 정권이잖아. 괴뢰 정권. 예, 불법 점유한 정권이야. 대한민국 헌법상 따지면 괴뢰 정권이에요. 반적 정원 정권은. 예, 불법적으로 지금 북쪽의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파쇼 정권이, 예, 반적 정원 정권이죠. 그러나 이제 유엔에서 동시 가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예, 동시 가입하자. 국제법장은 또 그런 면이 있고, 예,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면 그것도 난민 되죠. 그게 되게 그냥, 예, 그 법에 관해서 다 달라요. 다 미묘하게. 그게 그냥 지금 현재에서 최선이에요. 현재 분단 체제를 현재의 법 체계들을 들어볼 때 현 시스템에서 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일 약혼식 시기가 되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테네님, 통일 관련해선 노스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스님 이거는 다 존중하고 있고 고마운 얘기 있고 노스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스님 얘기에 그것을 통일을 무조건 환상을 갖고 또 탈북민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질 필요 없다. 수십 년간 이렇게 파쇼 체제에 익숙해졌던 그런 분들이 과연 통일 한국을 해서 잘 견뎌낼 수 있는가? 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봅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지.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 로스님처럼 이런 어떤 굉장한 우려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테네님이야 이 세계 모든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마인드는 우리 테네님이 다 끼얹고 가는 우리 투더리 스머프잖아요. 뭔가 긍정적인 얘기는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 우리 테네님은 뭔가 하여튼 간에 고춧가루 뿌리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마음이 가시잖아.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셨어. 우리 투더리 스머프. 옛날에 계속 좋아하잖아. 테네님 이런 어떤 캐릭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투더리 스머프의 마음을 달래줄 짝은 과연 어디에 있나 생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킹, 이분이 이제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2017년까지 했는데 2017년 이후에 북한 인권 특사가 없다. 트럼프 인드라 강조했잖아. 문전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트럼프 반쪽 아베. 이 동북아시아 건에 관해서는 특히 반쪽 아베의 노비가 강력했다. 반쪽 아베가 문전배에게 지시 때리고, 반쪽 아베는 이방카 라인을 통해서 노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쪽 아베 주도로 2017년부터 한 5년간 됐다. 잠시만요.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갈 거예요. 차 없어요, 저기.
테네님 북한 전역에 대한 10년간 계엄 통치 아니죠. 그럼 뭐 계엄 통치라는 것은 반발감을 불러일으키고 저는 반대합니다. 계엄 통치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70년 동안 한쪽에선 노예처럼 지냈던 분들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인드라는 통일 서독과 동독 이 과정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저는 테네님이나 우스님 견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갈등을 더 확장시키는 방식의 통일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저 스머프 투더리 스머프 얘기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노브킹 대통령이 이제 노브킹이 바이든 형한테도 실망했다 이렇게 한마디 코멘트하는 건 바이든 형 때문이 아니라 문전비 때문이고 노브킹이 또 정치적 수사를 했죠. 한국 정부 문전비에 대한 어떤 비판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게 외교적 용어인데 우회적으로 결국은 노브킹이 바이든 형을 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용을 검토하면 결국 문전비를 까는 건데 드러내놓고 문전비는 까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견제한 거다. 워싱턴 쪽 VOA 워싱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티꺼운 모습의 일부러 웃고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약간 티꺼운 모습의 로버트킹이 로버트킹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티꺼운 모습의 로버트킹. 그 다음에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분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국제법 헌법 위반 바로잡는 일로 평가한다. 무슨 일? 지금 인드라 강조했던 지금 성렬형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이게 국제법 헌법 위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탈북 어민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쟁 유의 삼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건 정의 추구의 문제다라고 미국 국유보는 VOA 미국 소리 방송에서 얘기하고 인드라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네들 2차 가해 3차 가해하면 니들 인생 끝난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인드라 얘기가 조금 더 먹히는 것 같아요. 니들 인생 끝나 2차 가해 3차 가해하면 니들 인생 끝나 하니까 반쪽미당에서 약간 발언이 잠잠해졌죠. 인드라가 언급하기 전에는 막 쌩 난리치던 애들이 물론 유튜브에서는 맹꽁 시파르나 푸틴보다 더 악랄한 변어범 같은 좌익 파시스트, 딥스 파시스트들이 여전히 서해 피격 공무원 음모론을 주잘거리고 있는데 너네들 인생 종난다 함부로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렬형 인권은 동맹과 공유하는 그런 가치의 중심적인 부분인데 강조하는 게 인권 외교, 가치 동맹. 문전비가 이런 인권 외교, 가치 동맹을 했냐 이거죠. 아니다. 트럼프가 이런 가치 동맹, 인권 외교를 했냐?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어서가 아닙니다. 부시도 비판받았지만 부시는 선을 지켰어요. 역대 미국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할 거 없이 모든 미국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들은 선을 지켰습니다.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지켜왔어요. 그 틀을 트럼프가 깼어요. 그런 트럼프 노선을 충실하게 이행한 애가 운전비 자유파시고
그 안에서 자금을 댄 것처럼 보이는 애가 반쪽 아베였다 이거죠. 셋 다 물러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나름대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겠죠. 이 셋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 정부는 그들이 송환된 탈북 어민이 송환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한국은 이정훈 전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가 2017년 가을 퇴임한 이후 공석으로 뒀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이든 형 때는 대사관, 미국 대사를 먼저 지정해야 되니까 순서가 있잖아. 정식 미국 대사가 발령나야 그 다음에 북한 인권 특사가 되는 거지. 미국 대사관을 정식으로 발령되기 전에 북한 인권 특사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역할을 성김이 맡았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변화, 트럼프와 문전비 좌익파시 정권 때문이죠. 반쪽 아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몰랐었는데 제주도에는 지금 중국 내 종교 탄압으로 제주도에 온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망명 시청했는데 망명을 불허했다나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특히 맹꽁시 파르파시오 정권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한국어 금지를 시켰죠. 조선족 제중동포가 더 이상 학교에서 한글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몽골인들이 몽골어를 못 배우고 있는 게 맹꽁시 파르파시오 정권 치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 외에 유대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졌습니다. 등소병 때부터 맹꽁시 파르 이전의 정부까지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유대교 활동, 기독교 활동이 있었는데, 맹꽁시 파르 파시오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중국에서는 지금 종교 탄압이 아주 자행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데 있어서 난민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망명 신청하는데 이걸 받아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매우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시고요. 이슈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건 뭐, 자, 워싱턴 또 반드시 필청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방송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김영교 앵커 화이팅!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탈북어민, 북한어민 강제 북속 경악 진지한 조사 필요. 당연하죠. 전세기 보내야 된다. 중국류 탈북민에 대해서 보내야 된다. 또 국정원이 여태까지 탈북민 조사 신문했었는데 이거를 법무부로 이관이 필요하다. 자, 왜 한동훈이냐? 한동훈은 왜 국군 인물이냐? 귀족이냐? 한시적으로 글로벌하게 가자라는 거죠. 국정원이 이제는 여태까지는 뭐 국정원에서 먼저 탈북자들 심사하고 하나원에 보내주는 과정이었죠. 이제 이 국정원에서 하지 말고 법무부에서 하라. 법무부에서 난민 관련돼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야죠. 국정원에서 굳이 탈북 문제, 거기 이제 국정원이 이중간첩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탈북자로 위장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것들 외에던 그것들을 국정원에서 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법무부가 기본이 돼. 국정원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하거나, 법무부가 알아서 이제 탈북인들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여겨지면 국정원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모든 탈북인들을
국정원에서 다 심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 방향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관료들을 여태까지 청와대에서 이렇게 다 인사관리하는 것보다 법무부에서 인사관리해라. 이게 대세잖아요. 성렬이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한동훈은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 고발자 임승호. 그래서 지금 뭐 신의 한 수다 뭐다 이런 분들은 그 확증된 것처럼 준석이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이 기사를 늘어 올렸어요. 사건 전이잖아요. 결론이 나오면 7월 7일날 결론 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중립이에요. 저는 가세현도 좋아하고 이준석도 좋아합니다. 전 중립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내 정쟁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가질 생각도 없고요. 그다음에 진메달! 이것도 전월세 전환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에서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참고하시고, 우리 진메달이 논조가 좋아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논조에서 딱 접근하니까 이해도 쉽고 아주 좋아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건 이제 일본 오뎅 골목 시즈오카, 이런 오뎅 골목이 있네요. 이렇게 그 일본에는 저런 그 술집이 많아요. 저런, 그러니까 뭐냐면 단골 위주의 술집. 한국에도 점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네마다 저런 저런 뒷골목,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있는 술집 말고 동네 술집인데 그 골목에 있는, 한국에도 막 이렇게 골목 술집, 뭐 골목, 그래서 백종원이 뭐 이렇게 골목 상권 뭐 이런 거 강조하면서 골목 맛집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는 저런 어떤 차가 다니기 어려운, 사람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렇게 저런 집들이 있어요. 술집들이. 근데 그게 대부분 집들이 테이블 한 서너 개만 있고, 종업원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주인이 혼자서 다 해. 그런 술집이에요. 저런 술집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도 보니까 아줌마가 혼자서 다 하는 그런 술집인가 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스시 가게처럼 이렇게 딱 바 차려놓으면 아줌마가 주방 보면서 탁탁 내놓으면 먹고 뭐 이런 된가 봐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오뎅 꼴목 하면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가겠네요. 참고하시고. 근데 뭐 오뎅 먹으러 일본 갈 일 있나? 그냥 부산 어묵 먹어도 충분합니다. 인드라 가게도 오뎅탕 파는데. 그다음 영국 남자 전라도 밥상 반응. 그래서 이제 마다세 모임 때 우리 저 전주에서 모임을 한 적 있었잖아요, 인드라가. 그랬을 때 이제 전주 사시는 분이, 맨 처음에 인드라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 먼저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 근처에서 밥 먹고 좀 실망스러웠죠. 그쪽은 아무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워요. 이게 세계적인 맛집을 자랑하는 전주의 음식 수준인가? 그러니까 우리 눈치를 탁 깐 또 현지
전주 분이께서 그 다음에 2차로 간 데가 어디냐면 이 막걸리 골목으로 간 거예요. 아, 여기 막걸리 골목 가면 아 이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도대체 뭘로 장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막걸리 한 병 딱 한 사발 시키면 그냥 쫙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저 전주 가실 분 있으면요, 이 전주 막걸리 골목은 저녁에 가보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저기 막 이게 사실 전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통영이나 고성 갔을 때도 그렇게 반찬이 막 10가지 이상 쫙 깔려 있더라고요. 고성 거기가 또 경상남도 쪽에서는 통영, 고성 이쪽이 또 잘 돼 있더라고요. 전남 쪽은 이쪽 광주나 이쪽 목포 쪽은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별로예요. 진짜 광주나 목포 쪽은 같은 전라도라도 맛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쪽 그 순천 쪽은 괜찮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순천 여수 쪽은 괜찮다. 그러니까 순천 여수 경상남도는 이쪽 통영, 고성 그런 거 좀 제 경험상 그래요.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니다. 하랑이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이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의 음식군들이 모여 있다고요. 저는 서울이 맛집이라고 뭐 생각하면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서울에서요 이 강서구 인드라가 살고 있는 이 강서구 쪽이 나름대로 맛집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강서구로 오는 분들이 좀 돼요. 염창동에도 그렇고 소문나지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다른 지역 다른 구에서 이 강서구로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뭐냐면 상대적으로 보면 저 강북구 지역 있죠. 지금 저 반쪽밀당이 이번에 구청장 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그 동네는 먹을 데가 없어. 제가 어떻게 하냐. 장인어른이나 이런 분들 그쪽에 살거든. 우리 천암도 그쪽에 살고 맛집이 없어요. 맛집이 먹을 데가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 그쪽에 강북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는 먹을 데가 없어. 여기 강서구에는 먹을 데가 많거든. 종류별로 쫙 깔려 있고 그분들도 저쪽에 그 반쪽미당 사시는 분들도 이쪽 가서 밥 먹고 막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이 동네는 뭐 그런 서울도 편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공고 출신이랍니다. 공고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 이 친구가 뭐 호남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호남 친구 같은데 공고 출신이에요. 말 잘하네. 참고하시고요. 김창호 마지막 영상 국공감이네요. 확실히 뭔가를 배운 뒤 해당 지식을 1도 모르는 가상의 상대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다루고자 하는 개념의 이미지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머리에 요약 정리되어서 문제 해결에 응용될 정도로 깊이 남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특이한 공통점. 김경일 이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다들 알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언제 많이 깨달았냐면 군대 가서 연대장 아들 딸한테 과외시킬 때 그때 특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 그 아들 딸이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들한테 설명하려니까 기본 원리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한테 과외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생한테 과외하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중학생이고 제일 어려운 게 초등학생한테 과외시키는 게 제일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당연하지? 하고 본인들 자기 자신한테 질문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원래 질문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제일 쉬워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막 인들한테 막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잖아요.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막 이런 문제, 난민이 국내법상 난민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막 질문하시면 제가 그분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여태까지 성향을 좀 알고 그러면 맥락이 이해되고 그럼 거기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쉽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저는 처음 뵙는 분이 인들한테 뜬금없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 바이든 형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질문했다 칩시다. 이분이 예를 들면 테네님이 이렇게 질문한다든가 말하자면 뭐 시대정신님이 바이든 형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인들한테 여러가지 이렇게 서로 문답을 주고받았던 분이 그런 질문하면 설사 그런 질문이라도 인들아가 그 맥락상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바이든 형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잖아요. 상대의 질문 의도도 모르고 여러 가지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초등학생이 그렇단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초등학생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딱 할 때 진짜 어렵다. 그러다 이게 내가 죄가 많은 게 뭐냐면 기초가 부족하구나. 그때 그걸 느꼈어. 나 나름대로 막 이런 걸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연대장 그 아들 딸을 과외시킬 때 막 설명하려니까 스스로에게 논리 부족이다 이렇게 스스로 느껴져요. 이 기초가 부족하구나 인들아가. 이거 다 아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스스로에게. 그런 것처럼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는 많이 했죠. 만약에 뭐 아인슈타인이든 뭐 폰노이반이든 만약에 세상의 진리, 중력과 지금 4대 통일장 이론 대표적인 게 아직 풀리지 않은 숫자가 통일장 이론 아닙니까? 이 통일장 이론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우주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주론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면에서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 약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 인드라의 매트릭스 우주론은 간단하잖아. 지금 이 세상은 매트릭스고 중력이 왜 이렇게 다른 4대 기력 중에 중력이 제일 약한가 취약한가는 다른 차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쉽잖아 이런 건.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경이란 이분다. 그러나 심리학은요, 조던 피터슨처럼 이 심리학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유튜브에서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이 심리학 그 사회심리학 어떻게 얘기하는 허태균인가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바도 있지만 이 김경은 이분도 유대인과 한국인을 비교하는 그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한국인이 두 가지가 뛰어나다. 하나는 IQ가 뛰어나고 다른 하나는 성실하다. IQ가 지능이 높고 부지런한 건 AI다. AI는 한국인이다. 뭐 이런 논조야. 깜짝 놀랐어요. 웃자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김경일의 주장 중에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거.
어, 어떤 간에 유대인에 대한 부러움,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의 질투,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인보다 내가 잘났지 뭐 이런 어떤 무슨 열등감이 소산이라서 이거 잘못하면 파시즘으로 간다. 그냥 유대인에 대한, 그냥 유대인이 노벨상 많이 받았네 그러고 말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유 붙이면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국인이 IQ가 높은, 내가 알고 김경인 씨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는데 동아시아인들이 IQ가 높아요. 한국인만 IQ가 높은 게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 홍콩인, 이 동북아시아인들이 IQ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IQ가 좀 높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한국만 IQ가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지런함, 이거 그냥 빨리빨리죠. 부지런함보다 한국인은 빨리빨리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인이 부지런하지 않나? 부지런해요. 네, 빨리빨리가 담겨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김경일이 뭐 유대인과 한국인, AI는 한국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논리는 전혀 자체 파시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이렇게 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의 특징, 이거는 공감할 만하다. 인드라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아인슈타인이나 혼노에반이나 이런 분들이 늘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인드라가 좋아하는 그레고리 베이트슨도 자기 딸에게 책승 정신과정에서도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공감이 된다. 그래서 78대 21대 1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인드라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숙명처럼 여기잖아요. 그 전도를 하게 되면 남한테 이렇게 전도하게 되잖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혼자서 성경책 맨날 보는 것과 누구한테 이렇게 당신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설명해 보시오. 찬양지 차이나요. 혼자 막 생각하는 거는 이거 완벽해.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따르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것과 누군가에게 길거리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예. 혼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게 된 거야.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반적 정언이나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예.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믿어버리면, 예? 반적 민주당 애들처럼 세뇌된, 예? 폐쇄, 대원군 폐쇄, 파시즘, 대원군 파시즘, 운전비 파시즘, 반적 민주당 파시즘이 되는 거지. 지금 저 푸틴 파시즘처럼 맹콩 시파르 파시즘. 예, 가둬진 상태에서, 예, 그런 열린 공간이 아닌 닫혀진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 그냥 믿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 반정미당 지지하는 애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 예.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만약에 전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문제를 느껴요. 본인 스스로 누가 얘기 안 해더라도 막 전도하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대다수 78% 분들은 똑같이 전도를 하더라도,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기독교는 전도해야 돼. 예수인의 미션은 전도야 이러면서 자기 만족, 딱 거기에 그치는 게 대부분 78%고 나쁘지 않아요. 예, 행복감을 느끼는 게, 위안을 받는 거,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 예,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걸 뭐 탓할 게 뭐가 있나요? 예?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 만족감이잖아. 자기 만족. 예,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예, 만족. 단 한 명이라도, 예,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이야. 예, 거기서 뭐라겠어.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21%는 성취를 중시하죠. 예,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역보다 더 나은 전도는 없는가? 성공 확률은 높은가? 조금 더 한 명한테 무조건 내가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운전비는 천재야 이런 거짓말을 해도 무작정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인드라 같은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한 명에게 전도가 성공하는 것보다 10명, 100명에게 전도를 성공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여러가지 100명의 지인이 생기니까 인맥이 생기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지는 거,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자기의 그런 설명을 좀 더 상대방이 납득하기 쉽게 할까? 이건 자기 만족감 차원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키울까? 이게 이제 21%가 고민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는 뭐냐? 영성이죠, 영성.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진짜 영성이죠. 1% 사람들은 이미 자기 만족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 더 상대방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할지도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왜 하죠? 단지 쪽수를 더 지금 구독자 수가 10,000명이기 때문에 1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10만 명인 사람이 1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그걸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종원이 있다 하셔요. 백종원 돈을 거의만큼 벌었잖아요. 요리에도 할 만큼 다 하고, 그런데도 백종원이 욕심을 낸다면 저는 그런 영성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를 밟고 있다. 이미 밟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느끼는, 각 분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단지 21%의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1% 이내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다, 설명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못해요. 잘. 전문가라는 사람, 증권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설명 잘하나요? 못해요. 진짜 설명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성은 기존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이 신에 대해서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솔직한 마음,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숨길 게 뭐가 있어, 신 앞에서. 그게 초등학생을 대하는 마음과가 유사하다 이거죠. 의외로. 그게 영성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성이 있는 설명은 사람들한테 진짜 잘 먹혀요. 쉽고. 근데 이 영성이 담겨 있지 않은 얘기는 잠시 유행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지나가 버립니다. 김경일 씨의 얘기는 재미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대인, 한국인 이런 것처럼 뭔가 너무 인기몰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주의하신다면, 파시즘으로 가는 심리학은 자칫하면 그냥 파시즘이 되거든요. 사회심리학 분야는 인지심리학이든 뭐든 경강부에 막 있는 걸 가지고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자칫 뻥튀기 하면 굉장한 문제를 수반하는 게 심리학이기 때문에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 뭐 김경인이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봐라. 여러분도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문제를 누가 막 지적하는 것보다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들의 뭐 얘기 나름대로 10년 동안 인드라 밑에서 막 열심히 해봤어 이랬잖아. 그거를 남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리한 걸. 그래놓고 자기가 얘기한 걸 본인이 자기가 얘기한 거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본인이 느껴요. 인드라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400원 넣자니 전 기독교인이었는데 전도한 적이 없었죠. 정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김경일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의적 교육,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창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창의를 너무 또 유대인 또 너무 이렇게 유대인이 또 노벨상도 그래서 이거 맨날 떡밥이야. 유대인 노벨상. 자, 지금 미국 공교육이 유대인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서 공교육이 망했습니다. 한국인의 공교육, 암기교육이라고 비판받는 암기교육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데 지 좆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 X대로 하면 불량률만 커지죠. 안 그래요? 신드라 78대 22라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창의적인 사람도 암기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어떤 성향, 이제 이분은 옛날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내 앞에 딱 가져다 놓으면은 백지도 천재로 만들고 천재도 백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스키너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스키너가. 그런 건 그 심리학자들의 자신감 있는 편에 불과하지 진짜 그렇진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세상에 이런 큰 그림들 이런 것들은 국유원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유원 말대로 따라가야 돼. 우리도 국유원 알아야지. 더 창의교육으로 가야지. 그렇게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그냥 상황만 만들면 된다. 아니지. 아무리 암기교육으로 해도 한두 명은 그런 창의적인 의견을 낸다 이거죠. 99명이 다 이렇게 엿사람 따라가듯이 따라가지만 한 명 정도는 반발해요. 그렇게 안 해. 그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야. 암기교육 시스템에서도 창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창의교육 하는데 100명 중에 다 자기 의견 내는데 죽어라고 한 명 정도는 또 자기 의견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성향이 다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78대 22. 대부분은 평범한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창의교육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말만 좋은 거지. 김경인 씨로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한국의 창의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미국의 공교육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럴 바에 뭐하러 학교 보내. 그냥 홈스쿨링 하면 되지. 그따위 창의교육 신경 쓴다고 싶다면 애들 학교를 안 보내면 돼요. 뭐하러 보내. 근데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집단에 거기에 사회의 어떤 거기에 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거를 뭐 이렇게 기계로 만들어 낸다. 기계로 만드는 뭐 소모품으로 만드는 부품으로 만든다 어쩌고 비판하는 거야.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나름대로 이들아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78대 22. 보통 분들은 암기교육 78, 창의교육 22 이 정도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고, 이렇게 창의적인 분들은 이런 분들은
여기서 창의교육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은 어디 가냐? 민사고, 무슨 저 과학고, 이런 가는 영재들, 이런 애들은, 이런 친구들은 78대 22. 과학고에서도 암기교육은 22%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울이라는 거, 규칙이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럼 창의성이 죽기 때문에 100%, 과학고에서도 100% 창의교육으로 가면 안 돼요. 78대 22. 창의교육이 78, 암기교육이 22. 그러나 보통 학교에서는 암기교육이 78이고 창의교육이 22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나 같은 사람까지 알아야 돼? 나타샤가 그런 얘기 하잖아. 국위본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뭐 이러면서 뭐 나토가 이번에 성렬형이 막 나토에 가는데 뭐 나타샤의 반응은 간단해요. 그거 다 그냥 내가 나까지 알아야 돼? 그냥 인드라만 알고 아주 중요한 얘기면 나한테 그냥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정답이 뭐냐고. 그래 알았어. 그거 내가 말했잖아. 인드라는 나타샤한테 국위본 얘기 안 한다니까. 나타샤가 인드라한테 큰 거다 물어볼 때 그때 답변을 했지, 먼저 나타샤한테 국위본 얘기 안 해요. 나까지 알아야 되니 그거 할 말 딱 맞는 말이죠. 세상의 78% 인류는 창의교육을 이런 분야에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왜 내가 알아야 돼? 세상 살기 바쁜데 먹고 사는 이즘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왜 부담을 줘? 창의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규칙대로 해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면 되는 건데 왜 거기다 이렇게 부담을 주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400만) 원짜리 얘기했다 음모론자라고 저를 웃기는 놈 취급했었어. 아니 그러니까 400만 원 원짜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분들이 다 겪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400만 분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다수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그렇게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웃기는 놈이다, 음모론자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다르다, 한번 다른 사람, 자기 친구나 지인에게 그것론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본인이 녹음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죠. 그럼 느낄 거라고요. 내가 뭔지 인드라는 몰라요. 지금 다병감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다. 이게 꿈과 같아요. 본인이 꿈을 꿨잖아. 그래서 그 꿈꾼 내용을 가지고 뭐 이러저런 해석을 할 때 인드라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들한테 여러분이 꿈을 꾸듯이 남들한테 뭐 이렇게 구본론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남들이 여러분들은 뭐 음모론자다 뭐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로 위안 삼지 마시고, 남들과 달라 역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들어보시면 된다. 그걸 녹음하셔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의 비난으로 나는 큰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구나 라는 걸 본인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 인드라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잖아. 그 목소리하고 실제로 인드라가 녹음해 가지고 듣는 인드라 목소리, 방송에서 듣는 목소리는 달라요. 그죠? 다른 거 아시죠?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자기 목소리와 녹음한 자기 목소리는 다르잖아요. 그걸 느끼시라 이거야. 남들한테 구분론 설명했을 때, 혹은 남들한테 다른 얘기, 당신은 왜 국힘 지지하냐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자기 본인이 딱 들으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바연이 인드라님은 가다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열심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과 지인들과 뭐 아들, 딸, 부모님, 형제, 남친, 여친, 남편, 와이프에게, 지인들에게 잘, 친구들에게 한번 잘 얘기하시고, 이 얘기의 1차 목표는 일단 자기 만족을, 이게 중요해. 자기 만족으로 멈춰선 안 돼.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자기 만족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그걸로 뭔가 부족함, 자기 만족으로는 조금 여태까지 문제가 느껴진다면, 이게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구기본론을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다. 친구도 구기본론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성공 방법이 없을까? 그럼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구원론보다 맞아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원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맞아세요? 그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드라 역시도 구원보다 맞아세론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